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5월 마지막 주 암호화폐 시장을 다룬 투자자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어떤 주요 흐름들, 그리고 이게 또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번 주가 뭐랄까, 전반적으로는 좀 안정세였는데, 그래도 꽤 흥미로운 소식들이 있었어요. 특히 기업이나 정부 쪽에서요. 맞아요. 바로 그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비트코인 HTC인데요. 게임스탑이 5월 28일에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거의 5억 달러 넘게 한 4,710 BTC 정도 되더라고요. 와, 엄청나네요. 그리고 또 트럼프 미디어 그룹도 비트코인 투자 자금을 모은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단순히 단기적인 투자를 넘어서는 움직임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요. 네, 비슷하게 보는 거죠. 기업들이 이걸 이제 재무 전략의 일부,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게임스탑은 아직 의도가 명확하진 않지만요.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가격 변동은 크진 않았는데 미국 정부가 이더리움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거의 5억 달러 가깝게. 네, 맞습니다. 약 4억 9,300만 달러 상당이라고 나왔죠. 이게 뭐 당장 가격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가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이더리움의 어떤 잠재적인 가치나 뭐랄까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비트코인 얘기도 그렇고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확실히 있네요. 네, 특히 그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잖아요. 3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이후에 약 20만 BTC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내용인데 20만 BTC요? 와. 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전략적으로 다룬다는 건데 단순히 보유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개혁당의 그 나이잘 페라지 대표가 런던을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한 거랑 좀 연결해서 보면요. 아, 네,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국가 간의 경쟁이나 전략적인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네요. 자, 그럼 개별 코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리플 XRP는 좀 어땠나요? SEC랑 계속 싸우고 있었잖아요. 리플은 그 SAC하고 5천만 달러 벌금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온 이후로는 좀 안정적인 흐름이에요. 이제 좀 신뢰 회복에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 길었던 법적 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거군요. 그렇죠. 이제 좀 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솔라나 SOL은 5월에 엄청 핫했죠. 거의 30%나 올랐다고요. 네, 맞아요. 엄청 강세였는데 이게 마침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컨센서스 2025 행사 덕분이라는 분석이 많아요. 5월 말에요. 아, 컨퍼런스 효과 같은 건가요? 네, 그런 행사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나 파트너십 발표 같은 게 나오면서 기대감을 확 끌어올린 거죠. 근데 뭐 행사 기간 중에는 또 일부 조정을 받기도 해서요. 이게 계속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맞아요. 보통 그런 컨퍼런스 효과는 좀 단기적인 경향이 있으니까요. 실제 생태계가 얼마나 발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 긍정적인 움직임도 있지만 동시에 좀 우려스러운 소식도 있었어요. 아, 그 코인베이스 해킹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5월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사용자 정보도 유출되고 손실액이 최대 4억 달러까지 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시장이 점점 커지고 기관들도 들어온다고 해서 이 리스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딱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렇죠. 보안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네, 거래소들이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또 그 플랫폼의 책임이나 사용자 자산 보호 같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시던 이 보안 리스크는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전개해보면 이번 주는 기업이나 국가의 관심이 커진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이런 해킹 사건처럼 위험도 여전히 크다는 걸 확인한 한 주였네요. 시장이 좀 제도권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성장통 같은 걸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시장이죠.
특히 당신처럼 이렇게 정보를 찾고 분석하려는 분이라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또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맹목적인 기대나 공포보다는 정보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업과 국가가 점점 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세상에서 개인 투자자로서 당신의 전략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단순히 가격 오르내리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자산들이 미래 금융 시스템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